명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을 나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게 될지 순서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크기, 양, 정도 등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수나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알아볼 거고요. A 대비해서 A가 B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해보고 마지막으로 백분율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그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크기, 양, 정도 등을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비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교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확실히 잘 알 수 있으려면 공부할 내용을 공책에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함께 비교해 봅시다. 채영이네 동아리는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6명이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네, 무엇이 무엇보다 더 많다 혹은 더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는 그 수가 서로 같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것은 저것의 몇 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많다, 적다, 같다, 그리고 몇 배이다 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다 또는 적다, 이것은 더하기 또는 빼기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같다 라는 것은 똑같은 등호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몇 배가 된다 라는 것은 곱하기 또는 나누기와 관련되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 나누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용해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많다 또는 적다 라는 말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네, 덧셈이나 뺄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6명 더 많다.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6명 더 적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덧셈과 뺄셈 방법 중 뺄셈 방법이다 라고 이 방법을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배이다를 이용해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나요?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이다.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반이다. 네, 다시 말하면 2분의 1배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남학생 수가 12명, 여학생 수가 6명이니까요. 네, 여학생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남학생 수가 되니까 또는 남학생 수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여학생 수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많다, 적다 라고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뺄셈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가 무엇의 몇 배이다 라고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나눗셈 방법이다 라고 정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태신이네 동아리는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2명이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뺄셈 방법과 나눗셈 방법으로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뺄셈 방법에는 더 많다 혹은 더 적다
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나눗셈 방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무엇의 몇 배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뺄셈 방법으로 나타내면 남학생 수가 10명, 여학생 수가 2명이니까 그렇죠.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8명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학생 수는 반대로 남학생 수보다 8명 더 적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나눗셈 방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 수는 10명, 여학생 수는 2명이니까 네, 5배를 하면 남학생 수가 나오겠네요.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5배이다. 그럼 여학생 수 2명은 남학생 수 10명에 5분의 1을 곱하면 나오니까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5분의 1배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나요? 잠시 멈추고 공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뺄셈 방법으로 비교할 때와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할 때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채영이네 동아리와 태신이네 동아리. 두 동아리의 전체 학생 수는 같을까요? 채영이네 동아리는 12명 더하기 6명이니까 모두 18명. 태신이네 동아리는 10명 더하기 2명이니까 12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학생 수가 서로 달라요. 채영이네 동아리 학생 수가 더 많겠죠? 그럼 이때 남학생 수만 비교한다면 남학생 수가 더 많은 동아리는 누구의 동아리인가요? 채영이네 동아리는 남학생이 12명, 태신이네 동아리는 남학생이 10명이니까 그냥 수만 봤을 때는 채영이네 동아리가 더 많겠네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는 채영이네 동아리 남학생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학생 수를 기준으로 남학생이 몇 배가 되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채영이네 동아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학생이 6명이고 남학생이 12명이니까 2배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태신이네 동아리는 여학생이 2명이니까 5배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방법으로 비교했을 때는 태신이네 동아리 남학생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채영이네 동아리의 남학생들이 태신이네 동아리 남학생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더 많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뺄셈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채영이네 동아리 남학생 수가 태신이네 동아리 남학생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나눗셈 방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뺄셈 방법과는 다르게 채영이네 남학생 수가 태신이네 동아리 남학생 수보다 더 작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채영이네 동아리와 태신이네 동아리의 전체 학생 수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가 다를 때 더하기 빼기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이 공평할까요? 아니면 나누기 곱하기 이 배의 관점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공평할까요?
이 전체 학생 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방법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공평하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체가 서로 다를 때는 무언가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는 나눗셈 방법의 비교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전체 동아리 학생 수를 고려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판단했던 것도 물론 맞아요. 여러분이 공책에 정리할 때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학책에 오타가 났네요. 지금 우리가 수학책 74쪽에서 75쪽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수학 익힘책 48쪽에서 49쪽까지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반드시 공책에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기를 바라요. 문제만 풀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정리하고 나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등교일에는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꼭 준비해 옵니다. 책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클래스팅에 질문해 주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